had nothing to do with it. So, who shot Travis? 하지마, 차 안에 2명밖에 없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한 남성이 차 안에서 여러 번 총에 맞아 위독한 상태입니다. 형사들이 총격 사건 범인을 추적하며 여러 남성이 연루된 걸 알지만 결국 피해자가 가족에게 함정에 빠졌음이 밝혀집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알아요. 제가 맞죠? 제가 맞죠? 이 일에 앞장서야 해요.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살인범이 방금 자신의 운명을 알았으며 사건 내막은 법과 범죄에서 전해집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놀란입니다. 어떤 가족에서는 사촌들이 가장 친한 친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경우는 아니에요. 한 사촌이 다른 사촌을 적극적으로 모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를 강도질하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피해자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했나요? 그냥 직접 만나서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돈 줄 때 준다고 했어요. 그래, 내가 돈 줄 때 왜 미리 사냐고? 그 후에 그를 본 적 없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2021년 10월 30일 경찰관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파인크레스트 그린 아파트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22세 트래비스 그린 주니어가 차 운전석에서 여러 총상을 입은 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시캠 영상에는 경찰과 구조대원이 트래비스를 차에서 꺼내 생명을 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부상으로 숨졌습니다. 트래비스와 가까운 이들은 이 살인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Travis is dead! Travis is dead! Why?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Just tell me what. 타비스 안에 도움이 필요해.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제발. 괜찮아. 오늘 2시 30분경 경찰서에 라우 발렌버그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위치는 웨스트 애슐리의 베리어파지 뒤쪽입니다. 경찰은 트래비스와 그의 제규어 차량을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했습니다. 그를 병원에 옮겼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트래비스가 저와 제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당신은 몰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에 타비사, 당신이 필요해요. 지금 말해줘야 해요. 힘든 거 알아요. 트래비스도 그렇고 저희도 잘 몰라요. 잠깐 숨 좀 고르세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형사들은 트래비스에 대해 더 알아야 했어요. 그의 친구들은 누구였고 누가 그를 죽이고 싶어 했는지 알아야 했죠. 그런데 타비사 씨가 수사관들에게 밝힌 한 가지 사실이 가능한 동기를 가리킬 수 있었어요. 그가 항상 가곤 했던 동네가 있어요. 그곳은 파인크레스트라고 불렸어요. 파인크레스트요. 예전에 GPS에서 그를 본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위치를 공유했었어요. 그는 저와 위치를 공유하곤 했어요. 그가 저와 위치를 공유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마약을 팔기 시작하자 억지로 위치를 공유하게 했어요. 몇 주 전 우리가 다투고 그가 저를 차단했을 때 연결이 끊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전에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파인크레스트, 그는 전에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이게 혹시 부적절한 마약 농담이었나요? 형사들은 곧 용의자를 찾았어요. 트래비스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언제였어요? 선생님, 제 핸드폰 좀 빨리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핸드폰으로 할 일은 케이블에 연결해 선생님이 뭘 하시는지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애플 아이폰인가요? 그거 새 거예요? 네, 13이에요. 아니에요. 말씀드리려 했어요. 그거 엄청 크네요. 마지막으로 엄마랑 얘기한 게 9월 5일쯤이었어요. 9월 5일이요. 혹시 그거 스크린샷 찍어도 될까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메시지 보세요. 알겠어요? 저도 말하려 했어요. 제 핸드폰 어디 있죠? 제가 챙긴 줄 알았는데 잘못된 핸드폰을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9월 5일이었어요. 네. 마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75를 갚겠다고 적혀 있어요. 그게 오전 9시 44분이었어요. 어디냐면 오늘 나갈 때 들러서 돈을 갚겠다고 했어요. 오늘은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면 갚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10일에 당신은 그에게 5시 20분에 내 돈 받았냐고 물었어요. 알겠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저한테 돈을 빚졌어요. 그리고 그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뭔가 둘러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갚을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뭔가 사기 같은 게 있거나 두 번째 만남 같은 게 있는지 살짝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네, 그게 실제로 마지막이었어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사관들이 조사 중인 남성은 안토니오 제롬 그린입니다. 트래비스가 같은 성을 가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첫사촌이에요. $75 때문에 다툰 게 정말 트래비스가 죽은 이유일까요? 이 신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연료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보충제도 많이 필요했죠. 또 이동 중에 먹는 바들은 라벨이 혼동을 주거나 성분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폰서인 이퀴비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해요. 깨끗한 영양을 생각해서 그들은 진짜 음식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첫째, 투명한 원료 조달과 제3자 테스트로 독소나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습니다. 이퀴 프라임 바는 일반 단백질 바가 아닌 디저트처럼 맛있는 슈퍼푸드 바입니다. 이퀴브는 조잡한 시럽이나 씨앗 오일 대신 20g 목초, 사육 단백질과 대추, 꿀 등 천연 감미료 같은 진짜 기능성 원료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단계 간절할 때를 대비해 한 상자를 항상 비치해요. 여러분도 equipfoods.com Inside the Crime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바가 얼마나 깔끔하고 맛있는지 정말 좋아하게 될 거예요. 이 바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필수 간식이 될 거예요. 에퀴프에서 시청자분들께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링크를 클릭하거나 equipfoods.com을 방문해 보세요. /InsideCrime 입력 후 프로모션 코드 InsideCrime 사용하세요. 첫 주문 시 $20, $35 할인됩니다. 최고의 바를 만들어주신 이퀴프과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 틀어진 거였죠? 맞죠? 그리고 나서 9월 5일에 9월 2일. 와, 저기 좀 스크롤 해도 될까요? 그래. 그래, 9월 2일. 9월 2일 오후 2시 30분에 야 어디야? 노스가 뭐야? 노스 찰스턴. 응.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계실 건가요? 30분 동안 아시엔다 음식을 많이 먹을 거예요. 무슨 일 있나요? 마리화나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2지퍼백이요. 그러니까 지퍼백 2개 정도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필요한 지퍼백이 뭐죠? 온스. 온스요? 알겠어요. 들어봐요. 제 성이 두비지만 저는 술을 마셨어요. 내 약물은 하지 않았고 술만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약 경찰이 아니라 살인사건 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정말 이런 질문을 하냐고 생각할 만큼 바보 같은 질문들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봤으니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제가 정말 하얗게 앉아 있었어요. 아니 그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보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게 사실이면 감옥 갈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믿으세요. 또 라를 불러서 제 차 키를 가져와 주세요. 어떤 거요? 아울렛에 있는 거요. 텐저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신선함을 원해요. ERESH가 뭔가요? 그 잡초 뜻이 뭐예요? 우리 맞죠? 아까 그 사람한테서 안 받아왔어요? 아까 받아오지 않았어요. 응? 2시 30분이었고 메시지는 5시 3분에 왔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그게 그렇게 된 줄 몰랐어요. 알겠어요. 그 사람은 어디서 물건을 구할까요? 알겠어요. 그게 현지에서 온 거였나요? 네, 마님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이 문제를 겪으신 시간이 언제였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2일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네, 마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 숨기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여요. 알겠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어제 오후 4시 30분 살해된 후 계속 일해왔어요. 저는 어젯밤 4시까지 일했어요. 알겠죠? 아니, 사실상 오늘 새벽이죠. 그리고 오늘 10시에 다시 일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밝혀질 것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고 당신도 그런 것 같네요. 제가 그를 보며 야라고 하니 그는 아주 공손하게 네, 마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런 것들 중 하나죠. 저는 나가서 뭔가 볼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그 부분을 속일까요? 그냥 대화하려고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솔직해져요. 알겠죠?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 그는 이걸 숨기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돌아보게 되고 뭔가 수상해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마님, 알겠습니다. 이 일은 리인 때문이죠? 아닙니다, 마님.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였죠? 제가 그에게 사람을 데려오라고 견적을 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에게 신용을 준 셈이어서 결국 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거죠. 하지만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누군가에게 가져가서 제 돈을 바로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저와 그 사람 사이에서는 마치 제가 그 사람을 기다리게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은 그게 저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거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는 저를 모른 척하게 됐고 그때 우리 사이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때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게 낮에 일어난 일이었나요? 네, 맞아요. 제 생각엔 그게 일일이었던 것 같아요. 밤이었어요. 알겠어요? Just started like the next day or something. 알겠어요. 메시지 시작 전날 밤이군요. 알겠어요. 코카인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그에게 누군가에게 가져다 주라고 주셨군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외상으로 받아서 트래비스에게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주셨군요. 네, 맞아요. 알겠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위해 당신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로 했었어요. 그 사람이 가져오기로 했었죠. 그 사람이 그 돈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당신이 알고 있는 바로는요? 네, 저도 알아요. 그는 그걸 여기 두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는 원래 맡기기로 한 사람에게 그걸 두고 간 거군요. 하지만 그 후 다음 날까지 그를 못 봤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당신에게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봐 내 돈 어디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리고 그는 뭐라고 했나요? 내가 돈 줄 때 드릴게요. 직접 만나서 그게 그의 정확한 말이었어요. 알겠어요. 돈 줄 때 줄게요. 그래, 왜 샀냐고? 돈 줄 때 줄게. 그 후에 그를 언제 봤어요? 그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사람 마지막으로 본 때가 언제였죠? 대략 둘째 달쯤이었나? 둘째 달 근처였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그의 아버지 집에서요. 그의 아버지 집에서요. 네, 그리고 그 집은 세쿼이아에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살던 곳이죠. 아드모, 아드모어. 알겠어. 그게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건가요? 네. 부인 그리고 그 후에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요. 그럼 혹시 그분을 협박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작은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그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알거든요. 하지만 그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어요. 안토니오는 수사관들이 트래비스 살해 현장 근처에서 자신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확보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몇 주간 사촌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죠. 좋아요. AJ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알죠. 여기저기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저기 카메라가 다 있다고요. 맞아요. 당신은 정말 예의 바르시네요, 마님. 하지만 저에게 말하지 않고 어제 있었던 일의 진실도 숨기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제가 맞죠? 제가 맞죠? 맞아요. 알겠어요. 당신은 우리 앞에 서야 돼요. 카메라 앞에요. 여기저기 다 있어요. 네, 마님. 네, 어제 같이 있었던 사람이 2명 있었죠? 맞나요? 당신이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트래비스와 안 좋았던 사람 누구죠?
내 친구 2명이 트래비스에게 마리화나를 사려 했었어. 트래비스한테서. 트래비스가 걔네한테 마리화나를 팔았는지는 나도 몰랐어. 왜냐하면 나랑 트래비스랑 같이 했던 일들이 있었거든. 몇 가지 활동 같은 거. 전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트래비스를 거기 내려줬어. 언제 어디에 내려줬다고 했지? 누가 그 사람들이었어? 그가 뭐해? 대릭 22세. 알겠어. 블록이랑 대리. 안토니오는 트래비스가 마리화나를 팔아 돈을 번다고 형사들에게 말했고 사촌이 늘 현금을 가진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릭을 하거나 트래비스를 털려고 했어요. 트래비스에게서 마리화나를 사려고요. 맞아요.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계획했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준비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문자 메시지로. 무슨 말씀이세요? 알겠어요. 그럼 페이스북 메시지요. 네. 맞아요. 알겠어요. 그거 누가 하고 있었죠? 데릭? 데릭? 좋아요. 데릭의 페이스북이 뭐예요? 그게 약간 로우 헤더 아니면 헤더 로우 뭐 그런 식으로 헤더 로우 아니면 로우 헤더 같은 거예요. 아니면 리틀 히터 같은 거요. LOHOLC 같은 거요. 알겠어요. HITTD. HITTR 알겠어요. 그리고 블로그는요? 그냥 BLK. NESLUEL 그러니까 MEEZ. 알겠어요. 숫자나 그런 건 없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가고 대릭이랑 같이 당신이 블랙의 집에 가는 거예요. 대릭이 거래를 준비해요. 네. 당신이 저기 들어봐요. 그가 나를 보면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는 잘 모르겠어요. 그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어디에 글을 내려줘요? 웨스트 애슐리 중학교 근처 동네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 동네 이름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갈게요. 알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주차하세요? 아마 처음 드라이브인 같은 곳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가세요. 어떤 경로로 가나요? 블록의 집에서 어떻게 가죠? 블록 클로프톤이 맞나요? 61번 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세요. 61번 도로 타세요. 어디서 좌회전하죠? 사실은 웨스트 애슐리 중학교 근처에서요. 알겠어요. 어디에 주차하세요? 동네 입구 쪽이에요. 알겠어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니면 그냥 밖에 학교 근처 같은 데에 계세요? 저는 차를 몰고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요. 알겠어요. 몇 시쯤이었나요? 단지로요? 시간을 잘 확인하세요. 알겠어요. 그럼 거기 도착하면 여러분은 뭐 하세요? 하세요. 다이나믹을 어떻게 띄우는지 알잖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거의 웃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들이 이 전화를 보고 차를 세웠죠.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피하려고 했어요. 뭐랄까 혹시나 해서요. 뭐라고요? 저는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뭔가 시작되는 줄 알았죠. 근데 결국엔 다 괜찮았어요. 제가 차로 가려 할 때 사람들이 총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계셨어요? 마치 저를 둘러싼 졸처럼요. 저는 전화기 옆을 걷다 길을 건너던 중 총소리가 들렸고 그 사람이 떠났어요. 어느 아파트 단지에 계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웨스트 애슐리 중학교 옆이에요. 저는 그 지역을 제일 때문에 알아요. 저희가 그 학교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알고 있어요. 어느 아파트인지는 모르고 웨스트 애슐리 중학교 근처라는 것만 알아요. 알겠어요. 거기서 놀고 있었나요? 네, 예전처럼요. 아니요. 알겠어요. 저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제가 다니엘을 만나게 하려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올 것 같아서 여기서 2번이나 뛰어다녔어요.
그가 계속 미뤄서 저희는 블록하우스 근처를 서성였고 그때 그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 주에 있었고 제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아서 그가 저를 잡으려 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은 어디에서 놀고 있었나요? 제 차 앞에서요? 알겠어요. 당신 차가 아파트에 없었어요. 당신이 뒤로 걸었죠? 저 집 주인은 모르겠지만 그는 알아요. 블록블루 하우스에서 4시예요. 그는 누군가를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가 남자였을 때 그는 좀 키가 컸고 잘 모르겠지만 약간 오렌지색 같았어요. 무슨 셔츠를 입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렌지색 셔츠였어요. 근데 거기에 노래가 적혀 있었어요. 그는 돈을 많이 줬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So, 이 일이 일어난 아파트 단지를 알고 있어요. 네, 마님. 저는 거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부분은 뭐죠? 저는 사람들이, 특히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걸 믿어요. 우리는 올바른 길에 있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마님, 그건 차 안에 없었어요.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럼 누군데요? 션 트래비스인가요? 차 안에는 그 두 남자만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들이 차에 탔군요. 네, 마님.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 말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때 어디에 계셨나요? 그 사람들이 차에 들어갔을 때 당신이 없었던 걸 알아요. 당신 차 위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차에 탔을 때 차는 건물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총소리가 들렸고 저는 달려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뭘 보셨나요? 총소리를 들었나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총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차를 봤을 때 유리가 뿌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길을 건너 제 차로 달려갔어요. 거기 가는 길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뭘 원했나요? 그들은 만남에 절반씩 참여하는 듯 했어요. 알겠어요. 뭐가요? 그들이 뭘 했나요? 그러니까 트래비스는 어떻게 알았죠?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건 데릭은 이미 저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기가 저를 털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요. 근데 저는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데릭이 제 말을 잘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를 좀 존경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릭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그는 진짜로 안 할 거라는 걸 확신해요. 데릭도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친구들도 각자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데릭이 차로 와서 그들이 탔어요. 몇 초 뒤에 총소리가 들렸어요. 한 발 쏘는 소리가 나고 비명 소리가 들렸고 그 뒤에 2발 더 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길을 건너 달려갔어요. 그들이 총을 미리 가지고 있는 걸 봤나요? 대릭이 가지고 있던 총은 어떤 종류였나요? 데릭은 49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XP42 어떤 총인지 모르겠어요. 블록이 가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걸 봤나요? 갈색 손잡이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 사람 모자에서 그리고 집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그거 어디에 두셨나요? 운전 중이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죠? 예를 들어서요? 사람만요? 허리띠에 있었어요? 아니면 주머니에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차 타는 걸 봤어요? 네, 마님. 그들이 차에 타는 걸 보고 저는 차가 오자 건물 뒤로 숨었어요. 저를 보면 그 마약 거래는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총소리가 났어요. 앞좌석에는 누가 있었나요? 데릭이요? 알겠어요. 데릭 A좌석에 탈게. 저는 그를 조수석 뒤쪽이나 운전석 뒤쪽에 태웠어요. 그가 트랩을 뒤에 탄 것 같아요. 네, 운전석 뒤에요. 미안해요. 그러면 트래비스를 털고 싶어 한다는 그 대화는 언제 있었나요? 그건 데릭이었어요. 그게 뭐야 싶었지만 그게 데릭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나는 그 일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가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게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야? 다른 블록집이었어? 아니면 차 아니었어? 그 사람이 어디 있었던 거야? 아니 그건 그냥 대화였고 어제 일도 아니야. 알겠어. 그게 언제였어?
이번 주 초쯤이었나? 뭐 그런 것 같아. 그 얘기를 했던 거야. 로빈? 알겠어. 그럼 그가 이번 주 초에 트래비스랑 엮이려고 했던 거야. 진짜로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어제까지는 그들이 브라이언이랑 내 대에 문자한 것만 알아. 알겠어. 그들이 트래비스랑 문자한 건 페이스북이었고 그가 막 도착하려던 참이었어. 그들이 나랑 얘기하고 있었어. 알겠어. 그럼 그들이 그랑 통화 중이었어? 페이스북으로였어? 페이스북에서도 통화할 수 있잖아. 아니면은 실제 휴대폰 번호로 한 거야? 페이스북에서만 실제 휴대폰 번호로? 알겠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 사람과 얘기하는 걸 당신이 봤죠. 그가 말했어요. 그가 곧 온다고 했고 그때 당신이 떠났어요. 맞아요. 당신이 차 도착했어 라고 해서 저는 건물 뒤에 있었어요. 저는 그냥 차에 앉아 있었어요. 30분 후에 아니 30초 후에 총소리가 들렸고 저는 제 차로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블록하우스에 차를 세웠나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강도질을 하면서 그를 쏘지 않았다고 말한 거죠. 알겠어요. 그때 제가 그를 만났고 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촌이었고 잘 모르겠고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전체 상황에 대해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블록하우스에 두고 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희 모두 채 탔어? 데릭 해. 데릭 블록은 어때? 어떻게든 이 사람은 자기 집이 있었어. 내가 그의 집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을 때 말이야. 모두가 조용했어. 그러니까 정말 내내 그냥 조용했어. 그리고 그때 그들이 가방을 가져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기 시작했어. 가방 가져왔다고 했죠? 무슨 가방이요? 그들의 가방이었어요. 그게 스타인마트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길 그냥 그렇게 글을 털었다고 했어요. 가격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거나 뭐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대릭이 그 길을 그냥 내려가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샬롯은요? 그가 뭔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가 그를 쐈어요. 그리고 그때 저랑 우리가 그가 어디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린 내 방식대로 했고 그때 내가 그를 집에 두고 나왔어요. 네, 뭐라고 하셨죠? 집에 가서 잠들었을 때 그냥 담배를 피웠어요. 그냥 혼자 생각했죠.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내 위치를 알아요. 그들에게 뭔가 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총격이 일어났어요. 알겠죠? 언제쯤이었냐면 제가 차에 도착하자 데릭이 스타인마크 가방을 들고 준비 중이었어요. 스타인마크 가방 안에 뭐 있었나요? 마약이었고 메스암페타민과 셔츠도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세 병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큰 마약 봉지 2개도 있었어요. 알겠어요. 돈이나 그런 건 있었나요? 제가 본 바로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대릭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때 대화가 어땠나요? 제가 그에게 물었어요.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블랙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계속 진정하라고 했어요. 진정하라고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블록하우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제가 느꼈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계속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블록 파운데이션이 저에게 걔네한테 화내지 마. 네가 할 일을 한 거야. 그가 걔네를 쏘려 했으니까 라고 했어요. 아, 블록한테 화내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저는 그를 편들려던 게 아니라 그냥 집었어요. 트래비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언제 알게 됐어요? 어제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어요. 저는 원래 잠이 깊어요. 아니요. 제가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 뉴스 기자들이 취재한 곳이 학교 근처였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지만 그들이 말해준 후에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계속 뉴스 기사를 쳐다보면서 새로 고침하고 또 새로 고침했어요. 저는 아니야, 누가 우리 형한테 이런 일 안 했어 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저와 그가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그냥 혼잣말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했어요.
그때 코드를 새로 고침하자 뉴스가 나왔어요. 경찰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어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안토니오는 자신이 사촌을 죽인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는 그게 블록 본명 브라이언 시즈라고 했어요. 블록도 자신이 반가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부인했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내 말은 내가 약속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사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나요? 그들은 당신이 냉혈한 살인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냉혈한 살인이고 당신이 이 남자를 쐈다고요. 그렇다고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이 남자를 죽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형. 둘 다 널 가리키고 네가 카메라에 찍혔고 거기 있었어. 너가 이게 나고 이건 조금 저게 에이제야 라고 말했잖아. 이건 정말로 총격 바로 직전이야. 나도 알아. 그래서 묻는 거야. 누가 이걸 꾸민 거고 준비한 거야? 그래, 그냥 뭔가 나를 떠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알겠어요. 그럼 왜 차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들을 만나러 가게까지 걸었고 그는 내려와서 함께 들어갔다. 그가 말했다. 그가 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고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야. 나는 내 마리화나를 받았고 그게 다였어. 꽤 많이 받았지. 그리고 다른 일도 있었어. 아버지, 할 일이 없어. 하지만 진짜 범죄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가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안토니오 그린은 살인, 무장 강도,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들, 브라이언 일명 블록과 데릭 본명 데릭 스튜어트도 역시 기소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올해 사촌 살인 사건으로 재판받았고 공동 피고인 데릭 스튜어트가 증언했습니다. 세 사람은 약을 구하러 파인크레스트 퀸 아파트에 있던 트래비스의 차로 갔습니다. 트래비스가 약속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데릭은 트래비스가 부른 가격이 블록의 가진 돈보다 많아 블록이 총을 꺼내 트래비스 머리에 겨눴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데릭의 증언에 따르면 안토니오도 자신의 총을 꺼냈다고 합니다. 안토니오가 밀가루 배낭을 건네자 그는 도망쳤고 그때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데릭은 블록이 어쩔 수 없이 트래비스를 죽였다고 배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안토니오가 반가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확인했어도 그의 증언은 안토니오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그가 사촌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는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데릭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브라이언 씨 일명 블록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온라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린과 브라이언 씨 모두 사우스캐롤라이나 교정국에 구금되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에 있는 커클랜드 교정시설에서 형을 복역 중입니다. 데릭 스튜어트는 올해 12월 자발적 과실치사로 선고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로우 앤 크라임을 확인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였고 지금까지 인사이드 더 크라임이었습니다.